노동법 전문가가 아닌, 노동법 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쉽게 알 수 있듯이 바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한 것이 노동조합 단체 교섭 정의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적인 추가적인 노동쟁의 조정제도와 부당 노동행위 제도는 어디까지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다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부당 노동행위 제도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또 노동쟁의 조정제도는 노동사건을 보다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쟁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 더 나아졌고 공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적으로 노동상권 보장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상권 보장은 별도로 굴러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국가마다 또 국가의 역량이라든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국가가 노동상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 정의행위에 관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은 노동상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행정 서비스적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노동상권에 관한 이론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지만, 이런 노동쟁의 조정제도 같은 경우 특히 노동상권과 억지로 연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이상한 결론으로 잘못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정책적인 제도이다, 이렇게 구분해 둬야 됩니다. 자, 먼저 제1장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총설적 부분과 노동조합 설립, 다음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어떻게 운영 관리되는가 하는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절 총설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노동법 문제로는 최근에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이 무엇인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 노동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고 추상적으로 신문지상에 뜨는 노동조합은 알지,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념 잡기로서 필요하고, 또 제2차 시험 과목에서 인사노무 관리 과목에서 바로 이 총설 부분이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즉 노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노동조합의 종류, 장단점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무엇이고 노동조합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종류와 그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대략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 한 20년 동안 출제된 적은 없다. 자,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근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헌법 33조의 단결권 보장에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즉 근로자의 단체를 우리 법에서는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죠. 바로 근로자 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노동조합입니다. 이 노동조합은 법이 세계적으로 법률로 먼저 노동조합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법률로는 오히려 불법 단체식 하던 것을 엄성적으로, 즉 지하에서 비밀 결사단체로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각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가지고 노동조합이 정치적 성향을 좀 많이 띈 그런 나라, 즉 이탈리아가 가장 대표적이고 프랑스도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영국과 같이 순수한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어떤 단체 교섭을 통해서